안녕하세요, 해치입니다. 오늘은 제 캐나다 생활 이야기 중에 치아 교정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얼마 전에 치아 교정 위에 부분만 브라켓을 이제 뺐어요. 그래서 유지장치를 끼는 중인데 영상을 찍을 때는 유지장치를 끼면 발음이 너무 안 좋아서 제가 이거를 끼고서 말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영상 촬영 때문에 뺀 상태고요. 제가 유지장치를 잠깐 끼워보면요. 지금 이렇게 유지장치가 달리고요. 발음을 한번 들어보시면은 발음이 많이 어눌해져요. 그러니까 입천장에 유지장치가 붙어있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발음을 다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유지장치를 빼도 제가 발음이 정확한 편이 아닌데도 좀 더 많이 발음이 안 좋기 때문에 제가 영상 촬영을 위해서 잠깐 뺄게요. 자, 다시 유지장치 없는 상태로 돌아와서 얘기를 하자면요. 저는 치아 교정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물어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캐나다로 이민을 생각하거나 유학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현지 한국에서 치아 교정 중인데 캐나다에서 이어서 교정을 할 수 있는지, 혹은 캐나다에서 치아 교정을 시작할 건데 어떤지, 캐나다의 의료 시설이라던가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셔서 꼭 찍어야지 했던 영상 중에 하나거든요. 저의 치아 교정 과정은 사실 블로그에 월 치료 받을 때마다 업데이트를 해놔서 저희 비포 앤 애프터를 보신 분들도 계시기는 한데요. 제가 설명을 하기 전에 비포 앤 애프터를 먼저 살짝 공개를 하면은 덧니가 있고 턱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역교합이라 그러죠. 아래 교합이 아래가 더 나와 있고 치아도 들려 있는 상태로 저작작용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교정이 돼서, 물론 완벽하게 윗니가 아랫니를 덮진 못했어요. 제가 치아를 미는 습관이 있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기에 다쳤다가도 조금 와이어가 느슨해지거나 하면 이렇게 살짝 열려요. 그래서 지금도 교정기 풀고 나서 좀 열려버렸는데, 요거는 제가 습관을 바꾸거나 수술을 하지 않는 이상은 개선이 되긴 힘들 것 같아요. 저한테 한국과 캐나다의 치아 교정 차이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한국에선 교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캐나다에서 교정을 했기 때문에 한국하고의 비교는 솔직히 불가능할 것 같고, 다만 비용 면에서는 저 같은 케이스는 말한 것처럼 총체적 난국이었잖아요. 한국에서 견적을 받은 것도 700만 원 정도였고 캐나다에서 치료할 때 든 비용도 6,000불이 넘었거든요. 정확한 금액을 제가 확인해보면요. 저의 치아 교정 견적서를 보면은 6,600불, 교정기는 세라믹이든 메탈이든 상관없이 다 같은 금액이었고요. 기간이 길어져도 추가 금액이 없었고 월 치료 비용이 없었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유지장치나 이런 브라켓 떨어졌을 때 그거를 다시 붙이는 비용도 별도의 비용은 없었고요. 치아는 총 4개를 뽑아야 되고 교정 기간은 2년 이상, 부정교합이기 때문에 저의 양악수술이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양악수술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자면, 양악수술은 한국에서는 정말 교합이 심각하게 안 좋아야 수술 비용을 보험으로 커버를 받을 수가 있어요. 반면에 캐나다는 의사가 레코멘데이션 한다, 그래서 이 수술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주정부 보험을 커버를 받거든요. 그 주정부 커버되는 기준은 아마 주마다 다를 수 있는데, 제가 살고 있는 토론토, 온타리오주의 헬스카드인 오힙은 의사가 수술이 필요하다라고 견적을 내준다면 양악을 했을 때 3,000불 정도 비용이 발생돼요. 하악이나 상악 둘 중에 하나만 하면 2,000 몇 불이라고 해서 어차피 할 거면 양악을 같이 해라 해주셨었고요. 그래서 전체 비용, 제가 양악 수술까지 감안을 했을 때는 캐나다가 훨씬 저렴했어요. 한국은 치아 교정 비용 한 600에서 700만 원, 양악 수술하는 비용 1,200만 원 하면 2,000만 원이 되거든요. 근데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교정 비용 6,600불, 그리고 양악 수술 약 3,000불 해서 10,000불이 되지 않아요. 10,000불이면 한국 돈은 지금 한 850만 원? 그 정도 금액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액이 훨씬 적죠. 그래서 어차피 캐나다에서 공부하고 일하고 계속 3년 이상 있을 예정이었으니까 저는 캐나다에서 치아 교정을 시작을 했어요. 시스템이 조금 다른 게, 일반 치과 진료를 저희 교정 선생님은 보지 않아요. 교정 선생님은 교정만 하고요. 치아를 뽑거나 충치 치료는 일반 치과를 또 가야 돼요. 의사 선생님이 어떤 치아를 뽑아야 된다 이렇게 레터 써준 걸 가지고 치과로 가서 동시에 4개를 뽑았고요. 동시에 4개 뽑고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냥 어차피 아플 거 한 번에 아프고 말자 이런 생각이어서 다 한 번에 뽑았고, 그날은 휴가를 내고 약을 먹고 푹 쉬었습니다.
현재까지 치아 교정 총 기간이 한 3년 반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요. 선생님이 원래는 2년 반 교정을 하고 수술을 하고 다시 마지막 교정 마무리하는 게 이제 계획이었는데 다행히 선생님이 교합이 이렇게 맞으니까 더 이상 수술을 안 해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치아 교정 과정 중에 힘들었던 걸 생각을 해보면요. 처음에 브라켓을 붙이고 나서 잇몸이 씹히면서 잇몸에 자국이 남는 게 진짜 아팠어요. 와이어가 없다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와이어 자국만큼 잇몸이 싹 파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파서 왁스를 막 붙이고 지냈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것도 익숙해져서 예민해지지는 않았었고 그러다가 이제 치아가 점점 쪼여지면서 와이어가 또 뒤로 나오니까 걔가 또 잇몸을 찔러서 또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뭐 월치료 갈 때 이렇게 잘라주면 또 괜찮고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음식 욕심이 좀 있었나 봐요. 밥을 먹다가 앞니를 친 거예요. 그것도 2번이나. 그래서 앞니 브라켓이 2번이나 떨어졌어요. 그래서 수저로 쿵 쳐서 떨어지고 그 다음에는 음식을 씹어서 떨어졌나? 그래서 치아 교정을 하면 가급적으로 앞니를 사용하면 안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사용을 했더니 그렇게 되더라고요. 가장 아픈 거는 치아를 쪼이고 나서 한 2, 3일 동안 치아가 움직이는 동안에 그 고통이 조금 아팠고요. 가장 불편한 건 유지장치인 것 같습니다. 저는 유지장치가 그렇게 불편한 건지 왜 아무도 미리 말을 안 해줬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아까 처음에 발음을 들으셔서 알겠지만 제가 말도 제대로 할 수가 없고요. 입천장에 그 유지장치가 닿아 있기 때문에 제 혀가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혀가 갈 길을 자꾸 잃어요. 그래서 이게 내 입안이 맞나 싶기도 하고 여러모로 많이 불편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교정기 뗀 직후기 때문에 한 1년 정도는 밥 먹을 때 제외하고는 항상 끼고 있어야 되는 거고 밑에 브라켓은 아직 안 떼는데 이건 다음 달에 가면은 아마 뺄 거거든요. 그럼 다 뜯어내고 나면은 밑에는 안쪽에 이렇게 붙이는 걸로 붙인다고 했거든요. 살짝 보기만 했어요. 원래는 지난주에 빼기로 했던 건데 치아가 생각보다 아직 벌어져 있어서 더 쪼이고 나서 떼기로 해서 아마 뭐 올해 안에는 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토론토에서 교정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물어봐요. 제가 이용하는 치과가 좋은지 아니면 뭐 추천할 만한 다른 치과가 있는지 뭐 여러 가지 의견을 듣는데 우선 제가 진료를 받고 있는 치과는 월도운영에 위치한 김영남 치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워낙 주변에 교정한 친구들이 다 그분께 한 케이스가 많아서 이왕이면 아는 데 가자라는 생각으로 간 게 제일 컸고요. 그리고 제가 병원은 한국말이 통하는 곳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아플 때 영어가 말문이 막혀버리면 제가 정확하게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응급실 가는 걸 제외하고는 웬만하면은 이제 한국인 의사를 찾아가는데 그분이 한국인 중에 조금 오래 하셨다고 들어서 그쪽으로 가서 진료를 받았고요. 추천을 하냐고 물으면은 개인마다 조금 다를 것 같아요. 한국처럼 뭔가 세세하게 봐준다라는 느낌은 크게 없어요. 대신에 제 결과 자체가 선생님의 포트폴리오인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 상태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걸 이렇게 덮어놓게 교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선생님의 능력은 충분히 이걸로도 보여질 것 같아요. 대신에 제가 느끼는 아쉬운 점은 한국은 미용을 위해 되게 세세하게 틈틈이 작은 뭐 시간사이 삭제라던가 블랙 트라이앵글 없애준다던가 뭔가 그런 외적인 미용적인 부분도 많이 케어해 주시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기능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두 번째 치아가 작은 편이에요. 그래서 치아 때문에 교정한 후가 조금 더 아쉬운 느낌이 있어서 선생님이 이거는 한국 가서 라미네이트라 그러나요? 치아 크기 맞춰서 한번 해서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마 캐나다는 비싸서 한국 놀러 가면은 간 김에 하고 와라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제가 치아 교정에 대해서 그동안 받았던 질문이라던가 뭔가 사람들의 궁금증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해드렸는데 이게 충분했을지 모르겠네요. 혹시 다른 게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언제든 저한테 물어보시면은 제가 아는 한도 안에서는 답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